황제가 빌린 랍비의 지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랍비와 친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생일이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관계인 만큼 로마 황제와 랍비가 친구라는 사실은 그 어느 편에서든 널리 자랑할 일이 못 되었습니다. 황제는 랍비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면 자기 신복을 시켜서 몰래 랍비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부하를 시켜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나는 두 가지 원하는 바가 있어. 그 하나는 내 아들을 황제로 즉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 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소. 양쪽 모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으므로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는 것은 위험할 것 같소. 그러나 나는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소. 어찌하면 좋을지 그대의 지혜를 빌려주기 바라오.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험악한 때였으므로 랍비는 로마 황제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랍비가 로마 황제를 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습니다. 랍비께서 답장을 주셨느냐?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말에 황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읽고 나서 랍비께서 어떤 행동을 하던가? 랍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목에 태우고 그에게 비둘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대답으로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뜻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그 아들로 하여금 티베리아스 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게 하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황제는 또다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관리들을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들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도 부하는 답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으신 후에 채소밭에 나가서 푸성귀 한 포기를 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나가서 또 한 포기를 뽑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실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황제는 당신의 적을 일시에 멸망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나씩 처치하는 것이 좋다는 랍비의 뜻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